어제에 이어서 배열 쪽 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또는 일단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배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추후에 우리가 여기다가 인덱싱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일단 요거 두 가지 방식을 일단 있는 거 리뷰를 했고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ARR. 이제 ARR에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순번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배열의 길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개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4, 5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array index out of bound 라는 무시무시한 에러가 떨어집니다. 자, 해서 항상 인덱스를 조심히 다루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일단 이쪽에 출력은 되겠죠. 1, 2, 3, 4, 5. 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넘어버리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히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길이를. 또한 자, 보세요. 제가 5개라고 해서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잘 나오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정 없이 이게 반영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열의 데이터 개수가 수시로 바뀐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가 바뀔 때마다 6으로 해야 반영이 되고,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웠어요. 그러면 에러 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반드시 또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1, 2, 3, 4, 5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시로 고쳐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몇 개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5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가 배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하나는 타입이고 하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배열이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한테 길이를 달라고 해볼게요. 너 도대체 길이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이 길이를 줍니다. ARR, 배열 변수명이죠. ARR.length 하면 배열의 길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 5가 나오죠. 잠깐 주석 처리하고 5가 나오고요. 뭐 하나 추가를 한다. 자동적으로 6이 나오죠. 길이를 제공을 해줍니다. 2개 지우고 4개짜리면 4가 나오죠. 자, 또 우리가 길이를 그때그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죠. 자, 길이를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쓰다 보면은 이 길이까지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개, 6개 해도 건들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길이를 얻어내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이런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또 생각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이 ARR의 0번째를 꺼내면 인덱스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제가 얘는 뭐랑 같다 그랬죠? 인트 변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다가 값을 새로 대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변수에 넣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넣잖아요. A는 10하고,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가면 변수는 값에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ARR에서 하나 빼면 이거 인트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ARR의 0번째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인트 변수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110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게 안 되는 줄 알고, 또는 이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정확히 그냥 변수, 그러니까 정수 값이에요. 우리가 배열에서 인덱스 하나 정해서 값을 꺼내면 얘는 그냥 인트입니다. 인트. 왜 인트예요? 우리가 인트형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 길이 구하는 거랑 이렇게 하나 꺼냈을 때 내가 꺼낸 값이 뭐고, 그거를 새로운 변수에 담을 수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다? 요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ARR 2차원 배열에 있는 1, 2, 3, 4, 5, 6, 7, 8, 90을 싹 출력을 해보세요. 1차원 배열은 어제 우리가 같이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1차원 배열 출력하듯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자, 요거를 좀 쉽게 하시려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ARR2 여기서 각각의 얘네들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가 각각 다르니까 우리가 요거 이용할 때랑은 사뭇 다르죠. 그죠? 요거 그냥 3, 3 하면 됐는데, 얘는 길이가 계속 다르니까 우리가 길이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길이 정보 아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 각각의 이 4개의 배열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떤 길이입니까? 요거는 얘네들의 길이가 아니라 요거 배열이 몇 개 있냐, 요 길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얘의 길이가 아니라 얘 안에 있는 요 각각의 배열들의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0번째 이렇게 가죠. 자, 그럼 2가 나오고요. 이거를 똑같이 1, 2, 3. 그래서 보시면 2, 4, 3, 1 각각의 길이가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값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홈을 돌릴 때 이제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게 4개라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니까. 물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려고 하니까,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얻는 방법이 이렇게 ARR2의 0번째 랭스는 1번째 랭스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변수 하나 만들어서 랭스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죠. 여기만 결정이 되면 되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행에 값을 다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일 때. 왜 안 되지? 2.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0, 1, 2, 3 다 i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i로 넣어주시면 돼요. i번째 배열의 길이를 구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행이 하나 정해졌을 때 i번째 행일 때 그 행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각 열들을 싹 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배열을 다루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인덱스랑 길이 이런 정보들을 잘 적절하게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차원 배열 연습 문제 중에 2개만 골라서 같이 풀어보고 배열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제가 드린 문제 중에 연습 문제 2차원 배열 다루기가 버전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딱 기본적인 1번이랑 이거를 좀 변형한 거 4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열의 값을 입력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1행에 제가 이제 0번째 행을 그냥 1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행에 1, 2, 3, 4 넣어야 되고요. 2행에 5, 6, 7, 8 넣어야 되고 3행에 이렇게 넣어야 되고, 각각 여러분들이 행과 열을 결정을 해서 그때 적절한 값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제가 1부터 16까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니다. 먼저 제가 이 행 정보를 좀 만들게요. 제가 행을 로우라고 표현할게요. 로우. 행은 로우, 열은 칼럼. 그래서 변수명을 로우라고 이렇게 잡고요. 행이라는 의미죠. 아니면 그냥 한글로 해도 돼요. 행. 0번째부터 배열은 0번째부터 시작이니까 행은 4, 그렇죠? 행이 4개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그리고 행이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 이 포문은 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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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을 가리키게 되겠죠. 의미하게 되겠죠. 자, 물론 그러려면 일단 4 곱하기 4 2000 비어있는 이 행렬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요거 요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표가 있고, 정확히 이렇게 생긴 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비어있는 거죠. 여기다가 1, 2, 3, 4 우리가 넣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비어있더라도 이 딱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때기. 그게 배열인 거죠, 2차원 배열. 그래서 2차원 배열 만드는 건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AR 한 3 정도로 할까요? 자, 그리고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비어있는 거, 우리가 값을 만듦과 동시에 초기화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을 때는 new 하고 길이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2차원 배열은 길이 정보가 2개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이 방법은 길이가 모든 행과 모든, 그러니까 행의 열의 길이가 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이런 유형의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못 만들고 여러분들이 각각 길이가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넣어야 되고, 근데 이제 모든 열의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RR3 16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고 값은 없어요. 없다라는 건 그냥 0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0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적절한 행과 열을 결정을 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행 하나 잡고 첫 번째 행일 거 아니에요. 이게 포문이 한번 돌면. 자, 이 AR3에 만약에 0번째 하면 이게 첫 번째 행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다 0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 거고 1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 거고 2에다 3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0을 요 행이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다 행 넣어주고 자, 그리고 열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행이 하나 결정이 되고 열이 4개잖아요. 그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요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1, 2, 3, 4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열 정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0, 4, 1씩 증가하고. 자,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바깥 포문액에서 행이 한번 결정될 때마다 하나의 행이 결정될 때마다 열이 4개가 반복문을 돌죠. 자, 이제 뭐만 만들어주면 됩니까? 숫자만 만들어주면 돼요. 1부터 16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반복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첫 번째 행이 결정되면 첫 번째 행이 결정된 다음에 여기가 결정된 다음에 가장 앞에 있는 열부터 세팅이 되죠. 요거 가리켰다가 요거 가리켰다가 요거 가리켰다가 요거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행이 1이 올라가면서 요거를 가리키고 다시 열의 정보가 0부터 3까지 요거 순서대로 가리키겠죠.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반복이 몇 번 됩니까? 16번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 하나를 1로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게 반복이 16번 되니까 1씩 계속 증가를 시켜주면은 얘가 1부터 16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만 해주시면 돼요. 출력은 0부터 2차원 배열 출력하는 거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6까지 잘 저장이 되죠. 근데 우리가 나오게 하는 거 목표가 이게 아니죠. 1, 2, 3, 4 하고 줄 바꾸고 다시 1, 2, 3, 4는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줄 바꿔주고 5, 6, 18 나오고 줄 바꿔주고. 자, 그럼 여기를 ln으로 하지 말고 프린트 ln 지우고 하면 줄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언제만 줄 바꿔준다? 행이 바뀔 때만. 하나의 행에 대한 열 정보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줄 바꿈해주고 이렇게 되죠.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공백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최종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좀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해봤어요. 이런 거를 연습을 하시면 배열과 이 반복문에 대한 감각이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제가 풀이를 부탁드린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변형한 거 4번. 4번은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아까처럼 첫 번째 행에 4, 8, 12, 16 넣고요. 두 번째 행에 3, 7, 11, 15 넣고 요거를 숫자를 잘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냥 똑같이 1, 2, 3, 4, 5, 6, 7, 8, 90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넣을 건데, 순서대로 넣을 건데, 그 순서를 아까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말 이 순서대로 값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그 행에 갖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행과 열을 잘 컨트롤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의 반복문이 움직일 때, 자, 얘가 안쪽 반복문이 실행되면 열이 움직이죠. 그렇죠? 우리가 열을 이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여기가 1행, 2행, 3행, 4행이면 4행, 마지막 행부터 하나씩 하나씩 행 정보가 줄어들면 되죠. n에 다시 1을 넣습니다. n은 1부터 16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행을 움직여야 되죠. 행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행의 마지막부터 행의 시작까지 순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행이고요. 그 행이 시작부터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으로 가는 거죠. 끝은 어디예요? 4 아닙니다. 3이에요. 3. 그리고 언제까지? 0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3에서 2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잖아요. 증가하면 안 되고 감소해야죠. 자, 근데 빨간 줄 뜨죠? 위에서 행이라는 걸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 이거 열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행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 열에 대한 행 정보가 계속 다 바뀌었으면 이제 두 번째 열로 옮겨야 되죠. 그 열 정보를 이제 여기서 조정하면 되죠. 여기서 열은 시작 열부터 끝 열로 가죠. 순서가. 그러니까 얘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하죠? 처음에 하시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 2, 3, 4번을 다 풀어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1부터 16이라는 숫자를.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을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걸로 이제 배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